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자동차나 만들어 TV나 만들라고. 너네 나라로 꺼져.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어디선가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음악회 단상에 오르며 그 말을 듣자 순간 멈춰섰는데요. 알고 보니 멀리서 저의 경쟁자였던 친구들이 비웃으며 외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그동안 가르쳐주신 것들과 대통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단단한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김수연이며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18살 고등학생입니다. 낮에는 부모님의 한국식 햄버거를 파는 푸드트럭 일을 돕고 밤에는 피아노를 연습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터로첸 예술학교라는 곳에서 재학 중인데요. 이곳은 전 세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클래식을 동경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클래식이라는 세계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는데요. 제 피부색, 제 배경, 그리고 한국식 햄버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부모님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저를 음악가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이방인으로만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룰 꿈을 생각하면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콩쿠르 예선을 보러 시험장에 왔습니다. 야, 쟤 또 나왔어. 이번에도 심사위원들이 좋게 봐주려나? 아시아인인데 아시아 애들 보면 그냥 기술만 빠르지 감성이 없잖아. 시험장은 조용했지만 곳곳에서 저를 비하하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굳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제 앞에 놓인 피아노였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모든 것을 잊고 오롯이 피아노에만 집중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예선전에 임하려던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수연 학생,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울렸습니다. 제 연주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벚꽃잎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악보속 음표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건반 위를 미끄러졌으며 마치 봄의 벚꽃이 피어나듯 수려하게 심사장의 분위기를 압도하였습니다.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스타카토, 레가토 등등 각각의 기법들에는 제 감성이 담겼는데요. 빠른 패시지에서는 별빛이 쏟아지는 듯했으며 느린 부분에서는 깊은 바닷속을 천천히 고요하게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음악 그 자체를 연주하였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면서 시험장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었던 비웃는 소리는 여전히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깨고 일어나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분은 음악 교수인 찰스 맥그리거 교수님이셨습니다. 브라보! 김수연 학생,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교를 부렸다기보다는 음악적 감성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찰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학생들과 교수님들 또한 같이 일어나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시험장 한편에서 제 연주를 듣고 있던 몇몇 외부 심사위원들도 미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제 라이벌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만다 브룩스는 팔짱을 끼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만큼은 아니지만 테크닉은 괜찮은 듯.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짜증내는 표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에는 데이비드 로렌스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명히 인정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고 하자 시험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학생, 이번 연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만 그의 말이 흐려지자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클래식은 단순한 기교나 감성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과 해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연 학생의 연주는 꽤 흥미로웠지만 음악적 해석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아쉽기도 하네요. 저는 로렌스 교수의 말을 듣고 꽤 당황스러웠는데요. 분명 연주가 끝나고
시험장 분위기는 꽤나 긍정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찰스 맥그리거 교수님도 박수를 치셨고 심사위원들 중에서도 마음에 들어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로렌스 교수님만 저한테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 목소리는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저의 연주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교수님께서도 감성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교수님께서는 어째서 아쉽다고 박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로렌스 심사위원은 저의 질문에 불편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김수연 학생, 당신의 연주는 분명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클래식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지 감동이 아닙니다. 수연 학생이 보여준 연주는 정통 클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싫다는 말을 그럴듯한 핑계로 포장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온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저는 이곳에 와 같은 무대에 서서 같은 연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에게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걸까요? 저는 그의 말에 화가 나 조용히 손을 말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험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뉴욕에서 미시간까지 넘어와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주로 한국식 떡볶이, 튀김, 그리고 햄버거를 팔고는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식재료를 손질하시고 어머니는 바쁜 점심시간 내내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시는 등 두 분이서 역할을 나눠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저의 음악 공부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의 노고를 알기에 저는 더 열심히 피나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장에서 마주한 현실의 벽은 제게 있어 너무나도 냉혹하였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저를 위로해 주길 바랐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도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언제나처럼 제게 용기를 주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자,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이는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하였습니다. 현관 옆에 걸려있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다 보니 어느새 시험장에서 느꼈던 좌절감도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셨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뜨거운 불 앞에서 떡볶이를 조리고 햄버거 패티를 정성스럽게 굽는 모습이 제게는 제 꿈을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목표 그 자체였는데요. 그분의 손길에는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저만의 음악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는 순간과 떡볶이 소스를 젓는 순간조차 저는 머릿속에서 음표들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를 유연하게 미끄러지는 음표들, 리듬에 맞춰 경쾌하게 튀어오르는 스타카토, 부드럽게 이어지는 레가토, 제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음악은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제가 만든 음악을 들려드리면 저와 함께 흥얼거리며 기뻐하였으며 때로는 함께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 수연이 오늘도 피아노 치면서 제대로 신바람이 났구나. 아버지는 떡볶이를 젓던 손을 멈추고 박자를 맞추셨고 어머니는 튀김을 건지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수연이 덕분에 오늘 하루도 보람차네. 아버지가 흥겹게 외치자 저는 웃으며 한 곡조를 더 얹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푸드트럭 안에서 우리 가족은 마치 작은 무대 위에 선 듯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분위기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트럭 앞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으이구, 뻘짓거리들 하고 자빠졌네. 남사시럽게. 음식 앞에서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작은 한숨과 비꼬는 듯한 말투가 순간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곳에서는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희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고개를 돌려 걸어갔지만 그들의 표정 속에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어이구, 그 양반들 참 재미없게도 사네. 신나게 살면 덧나나?
어머니도 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부모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 중요한 건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날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즐거워해 두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일까요? 푸드트럭 앞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단골 손님들은 제 연주를 듣고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탔습니다. 아이고, 여긴 오늘도 분위기 좋네. 수연이는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고 노래까지 잘하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다재다능한겨? 옆 테이블에 있던 할아버지는 장단을 맞추듯 손뼉을 치셨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어떤 손님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캬,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가족끼리 이렇게 신나게 사는 거 보기 좋네요. 젊은 커플도 함께 웃으며 리듬을 탔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있던 행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빵빵 경적을 울렸는데요. 저 멀리서 지나가던 버스도 부웅 소리를 내며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냈는데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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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하이힐 소리 등 일상에서 들려오는 저마다의 소리들이 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치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경적은 트럼펫 같았으며 버스 엔진 소리는 저음의 첼로 같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발소리들은 타악기 같은 리듬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신이 나서 주걱을 휘두르며 노래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튀김 바구니를 흔들며 아버지의 노래에 장단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머릿속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께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느꼈던 아쉬움과 로렌스 교수님의 차가운 평가,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건반에 손을 대자 거짓말처럼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손끝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불현듯 마음속 한켠에서 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깎아내리려고만 할까? 나는 그저 음악을 연주했을 뿐인데 왜 내 연주는 항상 다른 잣대로 평가받을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걸까? 분명 저는 제대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에 감정을 담았으며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에게만 클래식의 전통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저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멋진 연주였어. 라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하철역 한쪽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클래식 좀 배워본 애지? 그는 단박에 제 정체를 꿰뚫어 보았는데요. 저는 어째선지 주눅이 들어 조심스럽게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그리 어두운 걸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보지.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주해 볼 수 있니? 라며 의문의 노인은 제게 연주를 권하였는데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험장에서 쳤던 곡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역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멜로디만큼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무렵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엔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꽤 거물이 되겠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심사위원들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과는 전혀 다른 평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선지 확실하게 제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정확히 집어낸 듯 하였습니다. 너는 이미 감정을 담아 연주하는 법을 알고 있잖아. 그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내 연주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케네디 센터 콘서트라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듣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처럼 클래식을 배우는 사람은 이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알죠. 세계인들의 꿈의 무대잖아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대에서 연주할 생각 있나? 그 한마디에 저는 뇌가 정지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는데요. 전 할 수 없어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무엇보다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그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으며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돈, 그건 내가 지원해주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는 모자를 벗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존 밀러라고 하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그의 정체는 수십 년 전의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물며 혁신적인 연주자로 불렸던 인물인 존 밀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연 무대에서 사라진 후 그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연주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용기야. 그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음악에만 집중해. 저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뛰어 푸드트럭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언제나 그 자리에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엄마! 아빠! 헐레벌떡 달려오는 저를 보고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냐? 숨이 차오르는 걸 참으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저를 지원해준대요. 어머니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서 계셨으며 주변 손님들도 저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굳어진 채 저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해냈구나. 단골 손님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맘껏 음악할 수 있는 거야? 이야, 어느새 작은 푸드트럭 앞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린 믿고 있었다. 너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흐느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다는 것을. 이제 진짜 무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밤에는 부모님을 도왔으며 낮에는 존 밀러에게 연주를 배우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존 밀러의 지도 아래 저는 점점 더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음악이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저만의 이야기를 담는 것임을 깨달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 밀러는 어느 날 제게 작은 연주회 무대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보여줄 때가 됐어. 그렇게 저는 뉴욕의 한 작은 클래식 살롱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콘서트홀이 아닌 조용한 음악 애호가들이 모이는 작은 공간인데요. 그러나 제게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떨리고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앉아 첫 음을 울리자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흔들렸을지언정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음표 하나하나에 저만의 색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완벽함을 강요받던 시절의 연주가 아닌 오롯이 제 감정과 이야기가 담긴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회당 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요. 브라보,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이내 모든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날 제 연주회는 스늘타더니 학교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학교 복도를 걷는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도 봤어? 수연이가 연주하는 거? 완벽했어. 그냥 완벽했어. 진짜 우리가 무시했던 게 미안할 정도야.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구들은 다가와 조용히 제게 사과의 인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연, 그동안 미안했어. 내 음악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라이벌이었던 아만다, 브룩스조차 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한마디, 넌 정말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존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왔구나. 저는 존 밀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니, 수현.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지.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음악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꾸던 삶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휘청이며 저를 밀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고 오른손을 내밀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손을 감싸 쥐었지만 엄지손가락 끝이 이상하게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끝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곧장 병원을 찾았습니다. 000일 연구영이 수정본 완료. 병원에 가자 의사는 제 손을 살펴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당분간 피아노 연주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얀 눈처럼 하얘졌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손가락이 음악을 연주하는 저의 손가락이제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트레칭을 하며 감각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신경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분명 좋아질 거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손가락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감각과 섬세한 터치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상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대로 피아노를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새 저는 점점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손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푸드트럭에서 일을 하다가 풀이 죽어있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연아, 이 아비가 보기엔 너는 손가락을 다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친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피아노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어머니도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찾은 단골 손님들 또한 하나둘씩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내 음악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넌 연주를 못해도 여전히 음악가야. 다음날 존 밀러도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우리 케네디 센터에서 연주하기로 했던 거.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드트럭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주는 할 수 없었지만 제 안의 음악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준 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저의 손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각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손끝을 톡톡 두드릴 때마다 희미하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손가락 신경이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며 몇 달 동안의 재활 끝에 저는 완전히 신경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첫 음을 울렸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드디어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대하던 워싱턴 D.C.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케네디 센터 콘서트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하며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손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바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김수연 학생, 준비됐나요?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르면서 제 꿈이 이루어지려던 그 순간 수만 명의 관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지원해준 부모님과 존 밀러가 앉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저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이곳까지 찾아와 주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울렸습니다. 홀 전체가 제 연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음악이 저를 이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며 곡이 절정으로 향하던 그 순간 갑자기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건반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에 저는 무척 당황하였는데요. 안 돼, 지금 이 순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연주를 망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예전에 존 밀러가 말해주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기술이 아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내 감정 자체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렴. 저는 마음속으로 불을 찢으며 외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 천사가 도와주었는지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건반을 자유롭게 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치고 싶은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손이 아닌 온몸이 건반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감정적으로 연주가 흘러갔습니다. 홀 전체가 숨죽이고 제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무언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음을 울렸을 때 와, 우레와도 같이 엄청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존 밀러, 저희 부모님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치 그렇지, 그게 내 음악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가락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서야 진짜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가 트로피를 받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외쳤습니다. 눈앞에 반짝이는 상패를 보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성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존 밀러와 눈을 마주치자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더니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 제게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현 군,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수현 군의 연주를 듣고 깊이 감명하셨는지 백악관에서 연주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백악관으로 와서 연주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이내 정신을 부여잡고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백악관으로 향하였으며 그곳에서 미국 대통령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수현 군, 만나서 반갑네. 저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은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연주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음악에는 국경도 한계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지. 저는 순간 울컥하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미국을 전 세계에 더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해줬어. 물론 내 귀도 호강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부당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제 말을 듣는 내내 경청하였는데요. 저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과 관계없이 수많은 편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처럼 노력하고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지. 자네가 말한 걸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네. 그의 대답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아닌 제가 바라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백악관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귀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 정치인, 예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은 뒤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더 큰 의미를 가진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숨을 내쉬고 드디어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시작되면서 백악관 연회장은 순식간에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한창 이어지면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음악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처음 피아노를 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반 위에서 서툴지만 행복했던 순간들과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었던 순간들이 차례대로 떠올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사랑을 받았던 것도 선명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기로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특별 공연 후 김수현의 연주는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케네디 센터 콘서트에서 수현 군은 완벽한 연주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특히 대통령의 찬사와 기립박수는 그의 연주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SNS와 다양한 미디어에는 김수현, 새로운 클래식의 아이콘, 음악을 통한 국경 없는 메시지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들으며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가, 이제는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칭송했다. 음악사랑 2025, 김수현, 정말 대단한 연주.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그가 보여준 건 진정한 음악의 힘이다. 샵 김수현 샵 음악 샵 클래식 샵 감동. 예술의 호가 백악관에서의 연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김수현의 음악은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이다. 공식 D.C. 리더 김수현, 연주만으로 우리나라의 클래식 음악계를 바꿔놓은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피아노 팬 123. 오늘 밤 김수현의 연주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백악관에서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그의 음악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 클래식 애청자, 김수현의 연주는 단순한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어. 그건 하나의 이야기였고 감동 그 자체였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문화평론가 김수현의 음악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녹여내며 새로운 클래식의 길을 열고 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희망이 선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김수현. 그의 연주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김수현의 이야기는 단지 연주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소통, 국경을 넘은 예술의 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그저 클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음악이자 세상과의 소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수현 군의 여정은 새로운 무대와 사람들을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